이제 오늘 또 MLB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후에 KBO 방송 또 보신 분들도 나름 적중도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반 언더 게임들 롯데 빼고 이제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는 적특 났지만 NC의 승리까지 역배 잘 봐서 저도 이제 부주력 조합, 반조합도 챙겨왔습니다. 이제 어제는 라이브로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월드컵도 진행을 할 겁니다. 월드컵도 진행을 할 건데, 그거 맛보기로 어제 라이브를 좀 끝까지 봐주신 분들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축구 프리뷰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다 맞췄죠? 네, 벨기에 승 언더, 그 다음에 조지아 언더, 그 다음에 가나 프랭까지 싸그리 맞춰드렸고, 오늘도 축구가 있긴 한데, 오늘 축구는 좀 제낄까 합니다. 일단은 생각 중이고, 일단 MLB부터 좀 집중해서 이제 한번 봐보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키스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슈틀리틀러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구속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처음 맞았던 공들이 다 뭐였다? 네, 95마일짜리 좀 이제 밋밋한 커터가 다 쳐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타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양키스는 또 초대형 변수가 생겼었죠. 에런 저지가 이제 골타박상을 입으면서 어제 라인업에서 빠집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미정이에요. 그래서 양키스가 아다리가 잘못 걸려. 저도 어차피 표를 이미 낸 시점에 저지 빠진다는 거 소식 들었지만 그거를 갖다가 뭐 바꿉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묻고 갔는데, 역전했을 때까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다시 재역전 당하고 이후에 도발이 털리면서 오늘은 조졌구나 싶었습니다. 또 이제 분위기가 좀 축 처져 있으면 안 되고, 일단 KBO로 적중도 맛도 봤고 이제 수익 조금은 냈으니까 이제 또 멘징하러 이제 MLB 한번 올려보러, 분위기 올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봐보면 이제 워싱턴 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알바레즈 대 맥스 마이어가 나오는 경기로, 이 경기는 수입전이 됐어요. 두 경기 연속으로 마이애미가 7대2의 승리를 하면서 무려 마이애미가 이번 두 번의 시리즈에서만 때려낸 홈런이 7방입니다. 그만큼 지금 워싱턴이 오히려 자신의 홈구장에서 제임스 우드나 루이스 가르시아, 아니면 CJ 브람스나 딜런 크루즈를 활용한 장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애미가 장타를 계속해서 후려대면서 워싱턴을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 워싱턴 입장에서는 초비상입니다. 사실 워싱턴이 맥스 마이어만 공략할 수 있으면 이 경기는 해볼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이애미가 불펜에서 좀 갈아 넣었죠. 그래서 필승조들도 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마이어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도 경기를 이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생긴다라고 봐야 돼요. 왜? 마이애미의 불펜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가 수입을 노리기 위해선 맥스 마이어의 호투가 필요한 거고, 결국 이 경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경기가 수입이 아니면 워싱턴 승 오버고요. 이게 마이애미의 승이 되면 언오버는 이미 글렀고, 마이애미의 승은 단 한 명, 맥스 마이어의 호투로 인해서 진다라고 보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판단하시면 돼요. 맥스 마이어가 내일 경기에서 잘 던질 것인가 못 던질 것인가, 그거 하나만 판단하고 이 경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저의 생각은 맥스 마이어가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쪽에 한번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슬라이더의 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닝 히터 능력도 좋고 피안타 관리가 잘 돼서 그게 이닝 히터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이제 볼넷은 여전히 달고 있죠. 경기당 두세 개 골은 달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한 실점 상황은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 5월달에 맥스 마이어가 6경기 4승 0패 2.70의 ERA를 기록했는데, 그 4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타선의 도움이 도와줘서 승리했었던 미네소타 원정, 그거 한 경기가 조금 이렇게 원정 승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해당 경기도 5.2이닝 동안 홈런 2개 때문에 4실점을 했고요. 직전 경기였었죠. 매츠 원정에서도 6이닝 1피안타, 1피 홈런, 5자책점, 6실점으로 성공적인 피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홈 경기에서는 맥스마이어가 이번 5월달에 단 2실점밖에 안 했어요. 4경기. 즉 원정에서 맥스마이어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시즌 성적으로만 보더라도 4월달 3경기를 포함해서 5경기 1승 0패 4.73으로 78로 원정에서 맥스
맥스마이어는 분명히 좀 약세이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를 오늘 경기에서 극복하냐 못하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워싱턴의 타격 데이터가 최근에 너무 좀 떨어져 있어요. 장타율도 지금 너무 박살이 나 있고, 이번 시리즈에서 워싱턴에 보여주고 있는 슬러그 수치만 당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게 0.288입니다. OBP가 0.235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타격 부진이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최근에 이 두 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이 워싱턴은 6경기 동안에 홈런이 6방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슬러그 수치 0.359에 출루율이 0.3이 안 돼요. 그만큼 워싱턴 입장에서 마이애미를 꺾을 수 있다, 알바레즈를 꺼내서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알바레즈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좌투수를 꺼낸다라고 해서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압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피칭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펜 싸움까지 가서 경기를 나중에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선발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가져가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양 팀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 맥스마이어의 볼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퀄리티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마이애미의 타격이 장타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 두 경기 만에 7홈런이에요. 이 장타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장타로 마이애미가 결과를 만들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닉 마르티네즈와 트레이 멜턴이 나오는 경기인데,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시리즈 수입을 노리고 있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도 지금 이번 시리즈가 장타인데, 어제도 경기를 폭파시키는 경기 양상을 만들어냈었고, 이제 8대 0이라는 스코어로 두 경기 연속으로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 디트로이트의 타격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템파베이가 지금 홈에서의 강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경기 이력이 박살이 나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디아즈를 1번에 쓰다가 4번에 바꿨었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빼주는 선택까지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경기의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이 디아즈의 운영에 과연 안 말리고 다시 한 번 더 멜튼이 이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닉 마르티네즈도 1점대 ERA가 나오고 있고, 트레이 멜튼도 1점대 ERA가 나오고 있는데, 멜튼은 투구 이닝 자체가, 그러니까 표본이 많지가 않죠. 두 경기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닉 마르티네즈는 표본이 많은데도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항상 들여다보는 이 X값이라는 게 있는데, 익스펙티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 이 멜튼도 4점대 ERA 투수고요. 그 다음에 닉 마르티네즈도 4점대 ERA를 기록할 수 있는 투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닉 마르티네즈의 X값들을 보면 슬러그 수치, 그 다음에 배팅 에버리지, 그러니까 피안타율, 그 다음에 그 ERA라든지 OBP, WOBP 수준이라든지 다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이에요. 거의 보면.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의 타격감 수준에서는 닉 마르티네즈가 의외로 버티지 못한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디트로이트가 타격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양상 속에서 템파베이의 타격감이 식어버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금 최근 10경기 치르면서 얘네들이 3승 7패 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LA 인저스 상대로는 불펜들도 무너졌고, 어제도 세이모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전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템파베이가 투타 밸런스가 이미 어긋나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키스 원정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템파베이 입장에서 타격감을 좀 살려줘야 될 텐데, 사실 멜튼이 지금 보여준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멜튼이 던지는 구종 자체가 이 포신 패스볼과 함께 이 스플리터를 던진다는 점에서 닉 마르티네즈랑 똑같이 땅볼 유도의 특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더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고 전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애초에 저도 배팅으로 근데 이 경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분석하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저는 항상 이 X값들을 항상 보고, 구종별 피안타율이라든지 좌우 이제 따져보면서, 그렇게 제가 방송 옛날에 할 때
공개해서 분석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지 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녹화도 진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영상 너무 길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그냥 분석할 때만 하고 방송에서 실제로 언급을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분석상으로는 여전히 마르티네즈도 피안타율이 구종별로 뭐 2할 때리 채가 안 되는 구종도 뭐 수두룩하고 워낙 다채롭게 던지다 보니까 구사 비율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비비는 경기 양상이 될 수 있어서 템파베이 승을 저도 오늘 생각 못 합니다. 어차피 디트로이트 타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언더를 드리는 건데 X 값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보는 전체 데이터를 하나 봐보면 멜튼도 마르티네즈도 선발로서 지들이 9이닝 던질 때 실점값이 각각 4점씩 실점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거라면 6이닝씩 던졌을 때 이 경기는 사실상 계산상으로는 6점이 나야 돼요. 그럼 불펜에서 양 팀의 성적을 최근의 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양 팀 불펜들이 최근에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오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상정하게 된다. 그런 데이터로는, 로우값 데이터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데이터 속에서도 계속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마르티네즈가 5월달에 기록한 성적조차도 당연히 지금 1.52라는 ERA로 5경기를 3승 0패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마르티네즈가 실제로 많은 피안타를 허용했습니다. 2할 9푼 1리라는 피안타율이 5월달에 기록되면서 지금 지난 경기도 7이닝 8피안타, 그전에도 양키 상태로 6이닝 9피안타, 그전에 뭐 보스턴전도 5.2이닝 7피안타, 경기당 피안타율은 분명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위험 리스크는 있는데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양상 속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다?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주자가 득점권 상황에 있을 때 이 마르티네즈의 피안타율이 1할 5푼 7리입니다. 1할 5푼 7리. 그걸로 지금 시즌 ERA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xERA는 4.6 뭐 이 정도 수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버티고 있는 1점대 ERA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이 스코링 포지션, 여기에서 닉 마르티네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WHIP 0.85와 1할 5푼 7리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금 이 피안타율, 이게 지금 닉 마르티네즈의 강세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결론은 일단 언더로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이 타이 브래들리와 이 에릭 페디의 경기입니다. 이미 페디는 박살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과연 타이 브래들리를 가만히 냅둘 것인가. 일단 타이 브래들리가 이것도 수입전입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2경기 다 잡았죠. 이게 수입전인데 타이 브래들리가 제구만 되면 이 경기는 미네소타 마헨승이에요. 그런데 타이 브래들리의 제구가 되냐 안 되냐죠. 그러니까 타이 브래들리가 애초에 지난 경기도 급하게 복귀를 하면서 긴 이닝을 던지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 경기, 그러니까 지난 경기 출전하기 전에 타이 브래들리가 부상자 명단으로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근육 부상 때문에 5월 초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타이 브래들리가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을 한번 했는데 제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성적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정상 컨디션인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언지를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타이 브래들리가 49 정도를 예정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을 했습니다만 트리플 A에서 그때 42구를 던지면서 2이닝을 채 못 마치고 1.2이닝 2피안타 볼넷 2개 내주면서 이제 총 4번의 출루를 또 허용한 채 실점하고 내려왔습니다. 2이닝을 못 마쳤어요. 와중에 이제 삼진을 3개를 잡긴 했지만 여전히 그거는 뭐 볼 카운트만 힘으로 밀어붙여다가 투 스트라이크를 잡으면은 타이 브래들리의 이 주무기인 이 스플리터 떨어뜨려 버리면 스윙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타이 브래들리가 이제 카운트를 잡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예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몸 상태가 그렇게 정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볼넷에 대한 피해는 오늘도 타이 브래들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뭐 타이 브래들리 경기는 항상 동전 뒤집기예요. 이 경기가 제가 그래서 MLB도 저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경기를 분석하고 전경기에 대한 결과를 내려주지만 실제로 저도 하루에 경기를 활용하는 배팅에 활용하는
경기는 딱 4경기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거르게 되는 경기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이제 거르게 되고 있는 경기가 이 타이 브래들리 같은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제구가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도 그나마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고요. 이 타이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을 운영하면서 홈에서 총 3경기를 던졌는데 이 홈 경기에서는 3경기 동안에 볼넷이 단 4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19.1이닝이에요. 3경기. 원정 7경기, 홈 3경기. 그러니까 이제 뭐 OBP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명확한 차이가 나죠. 홈에서 원정 대비 이닝 수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볼넷 수치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볼넷 관리가 잘 된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WHIP가 1 이하로 떨어지고 원정에서 1.34까지 올라가는데 이번 시즌 5승 중에 4승을 원정에서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홈 경기가 많이 없었던 타이브렐리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제구가 좀 되겠거니와 생각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제구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부상 이탈했다가 돌아온 이후에 제구가 조금 안 좋아 있다라는 것도 반영을 한다면 일정 부분 실점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를. 그래서 이게 화이트삭스도 오늘은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도 에릭 페디가 지금 타일 브래들리만 계속 말을 했습니다만 페디 얘는 뭐 같이 볼까요? 얘는 진짜로 심각하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 디트로이트 전에 4이닝 동안에 볼넷 3개와 홈런을 내주면서 결국 조기 강판 당하는 실점을 당하고 말았었고 샌프란시스코전에도 3.1이닝 10피안타 8실점. 지금 보시면 볼넷 수치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3개, 2개, 4개 계속 볼넷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피홈런 경기당 꼬라지 계속 맞으면서 지금 6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게 에릭 페디입니다. 거기다 오늘 상대는 누구다? 장타의 일가견이 있는 미네소타라는 거죠. 즉 털릴 가능성은 당연히 다분한 경기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거기에다가 화이트삭스가 원정 경기에서 그것도 무라카미까지 빠진 상황에서 홈 시리즈는 당연히 승률이 좋은 화이트삭스인데 원정에서 이번 시즌 승률 안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화이트삭스가 지금 이번 시즌 거두고 있는 32승 29패 중에서 무려 20승이 홈에서 기록된 승리이고 원정에서는 12승 18패로 실제로 와인 승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화이트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미네소타가 수입 가능성은 열려있다. 단 그 와중에 미네소타도 불펜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타이브레드의 이닝 히터 능력도 오늘 증명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화이트삭스도 털릴 가능성 논해 본다면 이 경기는 8.5 오버 보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인데 시애틀이 최근에 타격 거의 1왕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7경기 치르면서 시애틀이 기록한 홈런만 17개로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포수죠. 지금 그 칼랄리가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2명의 포수 중에 한 명인 이 페레다. 얘가 또 결정적인 3런을 날리면서 경기를 폭파시켰고 진짜 제대로 때렸어요. 진짜 제대로 감기 골프 스윙에 2층 덱까지 떨어지는 대형 홈런을 때려내면서 시애틀에게 또 승리를 안겨주면서 최근 8연승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미친 듯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와중에 페랄타가 나오게 되고 커비가 5월달에 너무나도 부진했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여전히 시애틀이 정배당을 프레디 페랄타가 나옴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타격 데이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뉴욕 매치의 타격도 지금 6경기 동안에 홈런은 무려 13개나 때려내고 있는데 타율이 2할 2푼밖에 안 그러니까 출루율이 2할 8푼 9리 0.28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루율이 0.3이 안 돼요. 쳤다 하면 홈런으로 점수만 내고 있고 실질적인 타격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은 매치가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경기에서도 1차 첫 번째 경기에서도 저번에 루이스 카스티오 던지고 땜빵 다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승조 다 꺼낸 다음에 또 어제 경기에서 또 어땠어요? 바사르도 한 명 쓰고 또 필승조 다 아껴놨어요. 그럼 오늘도 수입전이긴 한데 이 커비만 잘 던져주면은 필승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치 입장에서 곤란하죠. 어제 경기에서 매치가 썼던 투수만 보더라도 당장에 이제 톰이 나오는 경기니까 당연히 시애틀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이외 투수들 자체도 시애틀이 이거를 사실 민터도 돌아와 던졌었고 그 다음에 브로조반 오프너 썼던 경기였어요. 이 브로조반이
이 지금 사실상 매치 불펜 우완 투수 중에서는 당장 최고 믿을 만한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걔가 털려버렸고 민터 돌아서 던졌었고 아껴놓은 투수들인 게 좌투수에서 내일 진짜 맹활약해줘야 됩니다. 레일리 브룩스 레일리 진짜 맹활약해줘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흔들리는 위버라든지, 데빈 윌리엄슨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오늘도 매치 입장에서 프레디 페럴타 공략 당하는 순간,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브룩스 레일리는 이기는 상황이고요. 내일 또 그러면은 이 경기는 이 머나야 나와가지고 경기 던질 경기예요. 이 경기가 어쩔 수 없지. 좌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롱rel리프 좌투수는 이기는 상황에서는 그냥 레일리, 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냥 머나야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그게 결국 커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7.5 기준에서는 오버게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그 와중에 오버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이미 이 경기는 시트리 수입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게, 오늘도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는, 오늘도 결제를 했습니다. 40만원, 정확하게 38만 얼마 나갔는데 결제를 했어요. 오늘 결제 날이라 가지고 그 결제를 했는데 멤버십 분들에게 그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베팅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구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트리거를 이제 이 정리한 표를 제가 돈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멤버십 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 중에 오늘도 트리거 나온 이 경기는 시애틀 승이 아니라 뉴욕 매츠 승의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도 실제로 이 경기는 오늘 분석하면서 시애틀 승을 미리 결과를 써놓고 분석을 완료했다가 트리거에서 매츠 승 나와가지고 표에 이제 조합표에 쓰려다가 제낀 경기예요. 일단 매치승 트리거가 나왔으면 제 생각이랑 갈리면 저는 트리거는 갈린다 그러면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는 그것 때문에 제꼈지, 일단 제 생각은 오버게임 양상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경기에서는 최근에 시애틀의 장타력이 훨씬 더 매치를 앞선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고의 경기인데, 이건 크리스토퍼 산체스와 이제 워커빌러가 나오는 경기예요.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는 또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듀란과 함께 켈러, 그 다음에 컬커링부터 알바라도까지 필승조를 이제 싸그리 다 썼습니다. 그나마 하루 이제 쉬어가지고 다행이지, 필라델피아가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필승조들 갈아넣는 경기들로 똥줄승하고 있고, 뭐 지는 경기는 뭐 시원하게 터지죠. 근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체스가 지금 미친 듯한 활약으로 지금 40몇 이닝 동안 46이닝이었나? 그 무실점 행진을 가고 있고, 5월 달에 산체스가 그렇게 지금 실점이 없어요. 지금 산체스의 체인지업은 뭐 지금 넘사벽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올 수준이고요. 이 첫 번째 5월 등판이었었던 애틀레틱스전 8이닝 무실점 경기부터 지난 샌디에고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9삼진 경기까지 5월 5경기 모두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당연히 산체스가 나오니까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샌디에고만 그렇게 털리는 게 아니라 지금 타격감이 5월달에 좀 불타고 있었던 피츠버그,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 뭐 이런 팀들도 여지 없었고,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뭐 4월달에 타격감 제일 불탔었던 시카고 컵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애틀랜타까지도 이 고전을 하게 만들었었던 게 이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산체스거든요. 유력한 사이 영상 후보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당장에 지금 오늘도 굉장히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필라델피아도 아시겠지만 이제 내셔널리그 있고요. 다저스도 내셔널리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셔널리그의 사이 영상 후보들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4명 정도 후보로 이제 빠지는데, 첫 번째가 미즈로스키, 두 번째가 크리스 세일, 세 번째가 크리스토퍼 산체스, 네 번째가 오늘 등판하게 되는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투수들의 서로 간에 이제 의식하는 피칭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산체스의 호투 속에서 필라델피아가 결국 필승조를 갈아넣는 승리로 쟁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똥배 필라델피아 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언더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될 텐데, 저는 거기에서는 이제 언더 쪽에 한 번 더 손을 들어줍니다. 일단 어제 경기에서도 마시가 진짜 미친 듯한 활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슈아버가 어제 좀 침묵했던 건 좀 아쉬웠었고,
실제로 홈 시리즈에서 최근에도 이제 얘들 쳤긴 했습니다만 터너랑 하퍼이트 할 거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슈아버, 마시 가지고 경기하고 있는 양상 속에 얘네들까지 지금 죽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뷰러가 퀄리티 스타트를 최근엔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샌디에고도 오늘 경기에서 어제 썼던 불펜들이 계속 부활에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강제로 어쩔 수 없지만 아담과 그 다음에 이제 마스이가 아니라 누구야 모레혼. 네, 모레혼과 아담과 뭐 이기는 상황이면 밀러가 쓰겠지만 밀러는 못 나오겠죠. 모레혼과 아담의 등판이 거의 반강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2이닝은 후반에 샌디에고가 불펜에서 이 필라델피아 타자들을 녹일 수가 있을 테고 후반 추가 득점이나 장타에 대한 의식도 좀 줄어드는 게 바람도 이미 8마일 안으로 부는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산체스의 이제 사이 영상 행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필승조들의 연투는 각오는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필라델피아도 지키는 야구가 되면서 샌디에고도 그 점수가 벌어지진 않겠거니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5 기준점이라면 언더 바라보게 된다라고 좀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보스턴이 이겼어야 됐어요. 이겼어야 됐는데 보스턴이 어제 진 거는 이제 데미지가 크죠. 이제 보스턴이 어제 경기에서 이제 그 알론소랑 그 다음에 마요였죠. 이제 홈런 2방에 3점이 나버렸고 그 이제 더 뒤집지 못한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집는 게 타격 데이터가 이제 증명해야 됐던 결과였는데 뒤집지 못했어요. 그렇게 경기가 끝나버리면서 이제 보스턴이 아닌 볼티모어의 타격이 오히려 이 최근에 6경기 표본 내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볼티모어의 타격이 2할 9푼 3리가 6경기 동안 기록되면서 홈런 10개 포함 장타가 총 20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8개의 안타를 때렸는데 그 중에서 20개가 장타로 이루어지면서 슬러그 수치만 0.5를 찍었어요. 이 볼티모어가. 이 0.5라는 수치가 보통 내기 수치가 아닌 게 단기 기간의 성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거를 넘어서는 성적을 보여준 팀이 최근에 이제 피츠버그 미쳐 날뛰고 있죠. 휴스턴 시리즈 가서 피츠버그, 그 다음에 LA 다저스, 그 다음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애틀, 얘네 말고는 0.5의 슬러그를 넘은 팀이 지금 최근에 없어요. 6월달, 5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볼티모어가 장타 생산을 오히려 하고 있고 지금 보스턴은 오히려 타격 하락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애리조나와 함께 보스턴이 타격감이 가장 좋은 팀 3할의 타율을 넘는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스턴이 잘 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보스턴이 그 타격감에서 좀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할 깨졌고 슬러그도 0.9가 넘어갔어. OPS가 0.9가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OPS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면서 0.75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오늘도 뭐 톨리가 나오다 보니까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크리스 베싯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 양상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 베싯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 베싯 같은 경우에는 당장 5월달에 경기를 펼치면서는 5경기 중에 3경기 선발 오픈업스 끼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총 선발 경기 5경기라고 봐야 되고 4.62의 ERA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던졌었던 이제 피칭들이 그래도 피안타율 관리가 되면서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실제로 베시제 4월달에 기록한 WHIP가 1.77이었는데 5월달에 WHIP가 1.26까지 떨어지면서 피안타율 감소세만 거의 7푼 이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시는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보스턴 입장에서 이 베싯이 볼지라는 거를 쭈어 먹으려고 해도 최근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이 베싯이 15이닝, 15.1이닝, 16이닝, 16.1이닝 동안에 볼넷 내준 거는 3개, 몸에 맞는 공 3개가 끼어 있는데 볼넷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세구가 좀 잡혀있는 베싯을 상대로는 의외로 보스턴도 점수를 많이 못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필승조 서로가 아꼈어요. 오늘도 불펜이 좀 빵빵한 경기 될 거고 톨리는 뭐 애틀랜타 타선도 나름 잘 막아낼 만큼
만큼 정말 좋은 좌투수이고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얼리보다 더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염이 매력적인 이 톨리의 이제 3쿼터 좌완 피칭이 크리스 세일과 맞먹는 이제 팽팽한 승부를 저번에 홈 경기에서 만들었었던 그 기세로 볼티모어를 막아 세울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일단은 보게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약간의 우위가 있어서 보스턴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도 있는데 8.5점의 기준점이라면 언더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경기일 것이다. 그거는 크리스 베짓의 성적에 대한 반등이 4월 대비 5월달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승패 라인으로 따진다면 원정에서 이번 시즌 베짓의 성적이 5경기 1승 2패 기록하는 동안에 8.02가 나오고 있어요. 홈에서 3.09거든요. 그만큼 원정 부진이 심각한 이 베짓의 성적에 일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생각은 보스턴 승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안정감에서 차이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리 콜과 이제 게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배팅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일단 에런 저지 출전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내일 이제 7시쯤 일어나가지고 에런 저지의 출전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시죠? 8시에 장 딱 열리자마자 그대로 5분 안에 이거를 바로 구매해야 돼요. 생각해놨다가 8시 이후 경기가 요 경기부터 딱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짜놓으시고 5분 만에 이거를 바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에런 저지 없으면은 사실 오늘도 골드슈미트가 굉장한 활약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좀 해줘야 될 때 골드슈미트도 결국 이제 홈런 친 타석 이후에 점수가 5대4로 끌려가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해결하지 못했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저지가 사실 나와줘야죠. 나와주고 안 나와주고 저지의 성적을 따라서 팀의 이제 에런 저지는 양키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키스의 이제 야구라는 게 팀 스포츠다 보니까 그 저지가 없을 때 팀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 성적을 떠나서 개개인의 성적을 떠나서 팀적인 시너지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런 저지가 없으면. 저도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살짝 이제 개름직했죠. 당연히 저지가 결정을 알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그 쪽지라도 돌리고 그 게시글이라도 좀 쓰고 이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엎질러지 물이고 표는 이미 저녁에 냈는데 구매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요, 맞죠? 바꾸셔야 됩니다 했다가 그러면은 이제 피해본 사람들만 생기니까 그냥 같이 죽자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게비 윌리엄스 최근에 재구 잡히면서 더욱더 위력적인 투수가 된 선수예요. 그리고 게리 콜 지금 증명하고 있죠. 살이 쪘음에도 이 밸런스가 나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라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이제 많은 상의 끝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 밸런스, 살찐 상태에서의 밸런스에서 피칭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게 게리 콜입니다. 97마일 여전히 찍히고 있고 변화구 지금 워낙 위력적이고 지금 슬라이더랑 게리 콜 체인지업 언터처블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1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거의 1할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 변화구 타율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게리 콜의 컨디션이라면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문제는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게비 윌리엄스랑 게리 콜이 비비는 와중에 리드한다면 이제 이 경기도 산만해지긴 하는데, 리드를 못했을 때 이게 팽팽한 승부 속에서 경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발이 내려가는 순간에 양키스가 리드를 하고 에런 저지가 나와 있다라면은 7.5점의 기준점에서 언더를 이거 섣불리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경기라는 거죠. 왜 클리블랜드가 어제 경기에서 게디스와 에린을 어제 또 연투를 시켰고 그 다음에 홀더맨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페스타 쓰면서 스미스는 아껴놨는데 이제 스미스 말고 지금 나머지 나올 수 있는 불펜들을 이미 다 싸그리 다 갈려 있어요. 이 경기가 언더 시나리오로 가장 가기에 이상적인 상황은 게리 콜의 6이닝 피칭, 얘는 7이닝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몸 이제 천천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7이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게비 윌리엄스가 이제 삼진 쇼를 하게 되면은 진짜 7이닝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슬라이더와 커브의 조합에 이제 타자들이 방망이가 헛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스미스를 꺼내서
한 1.1이닝, 1.2이닝 던지게 해가지고 개미 윌리엄스 7.1이닝, 7.2이닝 던지고 경기를 닫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그게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양키스 승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실제로는 좀 더 높습니다. 양키스 타선도 당연히 최근 데이터 너무 매섭죠. 근데 개비 윌리엄스 상대로 에런 저지가 또 2타수 1안타 하면서 홈런 한 개 기록한 게 있는데 이외 타자들이 실제로 개비 윌리엄스 공을 쉽게 공략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개비 윌리엄스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데이터 양상조차도 지금 페이스가 매서워요. 실제로 휘 퍼센테이지가 원래도 높은 선수인데 정말 높게 나오고 있고 이번 시즌도 메이저 자신 개인 평균 이제 슬러그 수치 유사하게 잘 유지되면서 피홈런 억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삼진율은 여전히 좋고 그래서 지금 5월달 들어가지고 3경기 동안에 피안타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이랑 워싱턴이랑 경기하면서 피안타율 관리도 좀 하면서 좀 떨어뜨렸고 피안타를 그렇게 쳐맞았는데도 삼진은 이번 아직까지 5월에도 33이닝 하면서 35개 35개 이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삼진율 잡혀있고 볼넷 줄어들고 있고 피안타율 관리되고 있고 나름 호재의 연속입니다. 그런 양상 속에서는 언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양키스 승은 오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에런 저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런 저지가 만약 출전한다 그러면은 저는 양키스 승 다시 한번 더 노려볼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는 그 모든 데이터를 씹어먹는 홈에서의 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리 콜이 호투를 해준다면 어제 슈틸리틀러는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구속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경기였었고 커터가 좀 몰리는 것들이 계속 처맞는 양상 됐던 것도 아쉬웠었고 호세 라미레즈한테 처맞았던 거는 커브였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였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분명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니까 게리 콜이 내일 이제 이 정상 컨디션 속에서 97, 8마일을 꼽을 수 있으면 클리블랜드가 쉽게 치기는 쉽지 않을 어려울 거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인데 이거는 어제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휴방하기 전날에 엘리데라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안타 치고 뛰다가 1루에서 이제 다리 근육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교체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장기 결장으로 햄스트링 판정이 났나봐. 그래서 어제 제가 분석하면서 그걸 휴방을 했다 보니까 그 부상자 명단 체크를 제가 깜빡했는데 이제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제 엘리델라 크루즈 부상당한 지 좀 됐는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휴방하기 전날에 그때 나왔었는데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 교체됐던 게 결국에는 이제 부상 결정으로 이어져서 당과 이제 못 나오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데라 크루즈가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경기하게 될 거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체이스 번즈가 나오다 보니까 신시내티의 정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양상 속에서 신시내티가 어제 그렇게 갈아 넣어서 연장 끝에 승리했던 경기를 또 오늘 이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해야 됩니다. 체이스 번즈가 7이닝 던져주면은 신시내티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신시내티도 뒷심 싸움에서 이제 타격에서 엘리데라 크루즈가 없다 보니까 뭐 성적을 떠나서 엘리의 성적을 떠나서 지금 아다리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아로요가 들어오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던 최근에 타격감이 좀 가라앉으면서 안 좋은 상황에 블리데이랑 쌀 스튜어트 얘네 둘이서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타격임 지원이 많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불펜 싸움까지 걸어봐야 되는데 그 불펜에서 안톤이라든지 몰이라든지 지금 그 이번에 콜업되고 던지고 그 이제 선글라스 끼고 던지고 그 맥스웰 파이어볼러인데 정교함이 좀 떨어져요. 그럼 뭐 걔라든지 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브룩이라든지 걔네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상정해야 되는 게 투수에서 이제 연투. 그거는 다 상정을 해야 됩니다. 1차전에 당장 신시내티가 경기를 이제 대파당하면서 타격에서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물타격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이 당연히 캔자스시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체이스 번즈 나온다면 신시내티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 맞는데 타격 데이터 자체는 신시내티가 지금 좋지가 않다라는 게 팩트예요. 당장에.
신시내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6경기 치르면서 팀 타율이 2할 1푼 6리 나오고 있고 이미 OPS 0.7 이하로 깨졌고요. 이 수치가 캔자스 시티보다 안 좋은 수치예요. 그만큼 당장에 체이스 번즈가 나온다라는 우세 말고는 장타 생산력이든 출루율이든 어떤 부분에서도 신시내티가 우세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불펜에서의 힘도 좀 빠져 있다라는 거. 애초에 이제 패건과 애쉬크래프트 이탈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캔자스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콜렉이 지난번처럼 또 이제 삽질하지 않는 이상 버텨만 주면은 경기가 캔자스시티도 해볼만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기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체인스 번즈라는 선수를 너무 좋아하고 유망한 루키로서 이번 시즌 벌써 7승 1패 속에 얘도 지금 뭐 팀만 좀 성능 받쳐주면은 싸이 영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승 1패라는 게. 근데 이제 팀 성적 때문에 지금 더 돋보이는 게 미러키, 애틀랜타, 그 다음에 산체스라든지 아니면 오타니 뭐 이런 애들인 거고, 얘도 지금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싸이영급이거든요. 그만큼 또 받쳐주는 기량이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 승을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경기도 표에는 신시내티 승을 실제로 써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조합표에 사용하지는 않은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토론토인데 어제 저는 이거 실제로 조합표에 토론토 역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안 됐죠. 결국 이제 3대3의 클러치 상황이 만들어진 6회 말에 애틀랜타의 타선에 이제 올슨이 들어섭니다. 그 올슨이 기가 막히게 담장을 또 넘기면서 결승 홈런을 때려냈고 4대3으로 승리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우스먼이랑 엘더 싸움에서 가우스먼이 내려갔을 때 그래도 이 경기가 반반 게임이 되거나 토론토가 리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한 끗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에서 사실 어제 토론토가 안타를 더 많이 때려냈고 실제 타격 데이터는 여전히 토론토가 훨씬 더 좋아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피처 썼던 이제 토론토였고 애틀랜타는 수아레즈와 이글레시아스를 썼다 보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패트릭 코빈이 최근에 해주고 있는 그 성적 5월 달에 보여준 성적만큼만 이 경기를 보여주면 애틀랜타의 좌투 상대 데이터상 이미 올슨과 해리스 2세를 제외하고 알비스를 제외하고 당장에 지금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좌완 상대 대응책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가 또 토론토가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래도 불펜에서 이 발랜드와 그 다음에 로저스와 호프먼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고 애틀랜타는 어제 경기에서 이글레시아스와 수아레즈를 등판을 시키면서 이 경기를 치렀다 보니 오히려 오늘 경기까지 무리를 안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랜트 홈즈의 공에 대해서 상성상 이 경기도 토론토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 타격 데이터는 여전히 토론토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시 한 번 더 저는 토론토 역배를 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토론토 승 재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제가 조합에 썼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결과 예측에 있어서 토론토 승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미러키가 공식 홈페이지 상에 이게 TB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선수가 크로우가 바로 나오지 않고 오프너 쓰고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미러키가 지금 이번 두 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리즈 지금 두 경기를 치르면서 미러키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이 뭐 팀 타율이 뭐 이미 뭐 거의 4할 몇 푼 가까이가 나올 만큼 너무나도 맹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금 이번 시리즈 동안에 미러키가 그렇게 고타율을 기록하면서 맹타를 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 중에서 홈런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홈런은 하나인데 슬러그가 0.6이 넘어요. 이 2루타 생산만 이 두 경기에서만 총 안타 15개 때려내면서 2루타, 3루타 홈런이 이제 각각 8개, 한 개입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중장거리포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지금 로건 웹이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러키가 최근에 이렇게 타격감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타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로건 웹은 개인 커리어에서도 지금 3년차 이후부터 가장 높은 슬러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최근까지도 로건앱이 꾸준히 홈런을, 대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2루타 허용률도 꽤나 지금 높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슬러그 수치가 0.39점 넘어가는데, 오늘 경기가 끝이 나면 로건앱의 슬러그 수치가 0.4를 뚫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러키의 공략은 어느 정도 다시 이루어질 것 같고, 미러키 정배가 나온 것도 납득은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러키 승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어제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유리배까지 나와가지고 경기를 또 펼쳤는데, 유리배가 성적이 안 좋았죠, 어제. 그래서 유리배 지금 갈렸고, 지금 오늘도 결국 이제 쓰게 될 수 있는 미러키의 불펜을 우리가 상정해보면, 그랜트 앤더슨, 아니면 디엘 홀, 애쉬비 어제 썼으니까 잘 남은 게 디엘 홀이죠. 그랜트 앤더슨이 매우 유력해지고, 남아있는 그 두 명의 불펜을 필두로 해가지고 롱릴리프 치면서,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한 명 더 쓴다고, 굳이 한 명 더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우드포드 뭐 이런 애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도 이 경기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애초에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점수를 많이 내지 못했어요. 3점밖에 못 냈고, 선발에서 완전히 막히면서 6회랑 이제 이후에 좀 점수 내가지고 3점 냈는데 안타는 10개를 때려냈어요. 그러면 지금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보였던 안타 생산 수 자체와 그렇게 큰 이격은 없고 타격 자체는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타격의 주인공들이죠. 당장에 이제 이제 아라에즈부터 윌리 아다메즈, 그 다음에 뭐 어제는 이제 하루 쉬었죠. 이정우 또 대타로 나와가지고 또 안타 치고 했었는데, 나오고 하면은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7.5점 기준점이면 오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텍사스 경기인데, 이거는 기울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어제 경기는 이겼어야 됐어요. 오브라이언 꺼낸 순간에 무너지면 그건 답이 안 나오죠. 어제 어떻게든 지키고 연장 끌고 가서 끝내기로도 어떻게든 이겼어야 됐는데 오브라이언 무너졌습니다. 어제 딱 필승조 운영이 됐던 게,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게 이제 조조 로메로가 그 실점했던 거, 그 실점하면 안 됐어요. 자, 막아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세포 썼고 소리아노 썼고 오브라이언이면 지금 잘 던지고 있는 필승으로 딱 다 쓴 거예요. 1차전 경기에서 스타넥이랑 이 필승조 활약을 못하는 폭탄 처리 해야 되는 선수들, 스반손부터 뭐 이제 스타넥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이제 스타넥 소진을 하면서 이제 폭탄 제거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필승으로 쫙 올려갖고 경기를 한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사례가 올려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로메로 실점부터 꼬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오브라이언은 실점을 하면 안 됐어요, 그 경기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팔렌테 나옵니다. 그거 맥켄지 고어예요. 맥켄지 고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제구죠, 제구. 이 개빈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가장 볼넷이 많은 투수이면서도 삼진이 많은 투수를 뽑아라고 하면은 꼭 이름이 나오는 게 맥켄지 고어와 이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고어 같은 경우도 그 제구가 잡히면은 삼진 능력은 인정받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5월달에 그런 고어가 30.1이닝 소화하면서 볼넷이 단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것마저도 콜로라도전에 그때 1이닝 던지고 내려갔던 거, 그거 이제 허벅지 결림이었나? 그것 때문에 내려갔던 그 경기 제외하고, 그 이제 한 경기 동안 그 1이닝 개 털렸는데 그때 볼넷 2개 제외하면은 사실상 이제 29.1이닝 볼넷 10개인 건데, 최근 두 경기도 6이닝 1실점 6.1이닝 무실점 하면서 LA 인제스 캔자스시티에게 볼넷 그 해당 두 경기 동안 3개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그렇게 제구가 잡힌 고어라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답이 안 섭니다. 왜? 최근에 세인트루이스가 좌투수 상대로 10경기 동안에 불펜과 선발 합쳐서
모든 좌투수 상대 표본이 한 100타석 내외 정도 되는데 해당 경기에서 좌투 상대 타율이 1할 3푼 3리 1할 3푼이었나? 1할 8푼인가? 1할 8푼이었나? 1할 8푼 정도 나와요. 1할 8푼. 그 다음에 그 경기를 15경기 표본으로 늘려봐도 2할 2푼, 2할 1푼대가 형성이 됩니다. 18경기, 20경기로 늘려봐도 좌투 상대로 타율이 2할 3푼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좌투수에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경기도 당장에 최근에 이제 오즈나가 갑자기 또 기복이 보면서 안 좋긴 합니다만 니키 로페즈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포수에서 데니 젠슨이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히가시오카 나온다? 그러면 텍사스 마헨도 볼 수 있어요. 이 경기가 여기가 폭탄인데 여기 뚜먼뚜먼 이렇게 오즈나랑 데니 젠슨인 게 폭탄인데 이게 해결이 되고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나오는데 에반 카터 끼어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번 죽더라도 오즈나에서 에반 카터, 히가시오카, 로페즈면은 여기까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욕 개그치 많이 한 선수긴 합니다만 작 피더슨 퇴물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또 타격이 좀 불이 붙어가지고 거의 뭐 지금 6경기 한 4할 가까이를 치고 있죠. 지금 뭐 3할 8푼 엄청나게 잘 치고 있고 뭐 여기서 살아나가니까 기존의 듀란이라든지 아니면 조시영이라든지 버거는 워낙 잘 치니 여기도 폭탄인데 얘만 넘어가면은 비기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발렌테 상대로는. 그래서 오늘도 수입전입니다. 텍사스가 수입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켄지고의 볼질이 개선된 순간 이미 세인트루이스는 좌투수라는 점부터 고어가 보통 내기도 아니고 이 경기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어제 경기가 이미 점수가 이게 애틀레틱스가 점수를 2대1로 승리를 하는 경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은데 점프를 상대로 그런 경기를 펼치고 불펜에서 애틀레틱스 불펜도 못 털고 그렇게 컵스가 2회부터 9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경기를 해버렸다 보니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그 제프리 스프링스가 끓기는 날에는 또 계속 땅볼만 치게 될 거고 경기 안 나올 건데 저는 콜릴레아는 이미 이번 시즌 이 타이온과 함께 갱생불가의 투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구위 자체가 너무 빠져요. 피츠버그 원정에서 한번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오늘 경기에서 애틀레틱스의 타선에 다시 기준점 올라오죠. 이게 바람이 오늘은 역풍이 아니에요. 장타 언제 어떻게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게 레아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생각을 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경기는 8.5 오버 바라보는 경기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썼던 바로우스와 해리스, 스테르너가 빠지게 되면 이제 메이나를 제외하고 지금 애틀레틱스의 필승조 불펜 뎁스도 지금 얕아질 뿐만이 아니라 라이터 나오면 또 털릴 가능성 높고 컵스 같은 경우도 스프링스의 좌투 상대 데이터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당장 오늘 경기에서도 하위 타선에 배치된 애들을 제외하고는 나름 타격이 되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스도 좀 응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경기는 오늘 제가 오늘 전체 15경기 분석을 하면서 이제 표 받아보셨죠? 구매하신 분들 점수 6점 줬습니다. 6점. 별점 10점 만점 스케일이 6점으로 오늘 전체 경기 중에서 최저 점수예요. 제가 평점 매긴 거. 배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이게 어제 같은 경기 결과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 결과였었고 사실 어제 이제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그 니커츠의 홈런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경기가 진짜 어디까지 갔을까 궁금해요. 진짜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했었고 이거는 오늘 또 구매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두고 이제 이거 인싸님 이거 언더 사야 될까요?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휴스턴 경기 언오버는 어떻게 보세요? 또 이렇게 물어볼 경기죠. 그렇게 혹하게 생긴 경기입니다. 아리게티 대 폴스킨스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것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휴스턴의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는 경기예요. 이게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폴스킨스가 이번 시즌에 유독 실이 이상한 게 6회가 되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닝별 피안타를 보면 1회에 폴스킨스가 이번 시즌 2할 2푼 7리의 피안타를 나오고 2회 1할 1푼 1리, 3회 8푼 6리
4회 1할 5푼 4리, 5회 2할 1푼 6리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나마 2회 1.20의 WHIP가 나온다는 거 제외하고는 2회부터 5회까지 WHIP는 1이 넘지가 않습니다. 폴스킨스가. 근데 6회가 되면은 폴스킨스의 피안타율이 3할 6푼까지 올라갔고 WHIP가 2.06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폴스킨스가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도 문제고 6회까지 올라와도 6회 성적이 안 좋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피츠버그 어제도 보셨잖아요. 데니 산타나 또 털리잖아, 이 미친 새끼가. 이 답이 안 서요. 지금 소토랑 그 시스크 그 얘네 말고는 당장 지금 피츠버그 불펜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당장 성적이 다 박살이 나 있어. 다 병신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피츠버그 불펜 안 좋아. 어제 경기에서 오커트, 델로스 산토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아브레이유 다 썼죠. 지금 이제 킹 한 명 남았어요. 좌투수 킹 한 명. 걔 막으려면은 여기까지 끝내놓고 여기에서 호르비츠, 브라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오원, 오닐 크루즈 이렇게 올라가게 여기 타선 때 들어와가지고 던져야 되는 킹이면 이제 아르게티가 7에 맞히는 시점 8, 9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다리 여기 딱 걸려줘야지 이제 휴스턴이 킹으로 두 이닝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구상을 할 것인가? 어차피 AJ 블루바우까지 어제 썼잖아요. 그럼 이제 휴스턴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그렇게 가야 돼요. 피츠버그가 이게 결국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결과로는 일단 언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1대0, 1대2, 뭐 3대1 뭐 이런 경기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저도 이게 오버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피츠버그가 최근까지도 타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경기에서 피츠버그 14만타를 때려내면서 홈런 3방, 9점, 9타점을 뽑아냈어요. 많이 때렸어요. 정말 잘 때려냈고 최근까지도 경기를 치르면서 피츠버그는 꾸준하게 이 장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경기 13홈런 때려내면서 슬러그 0.507 기록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오늘도 휴스턴의 타격이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폴스킨스가 나오고 피츠버그 타격이 고점이 떠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오늘 좀 시간대가 좀 더 늦어 이 경기가 없었죠. 다저스 경기. 그러면 아마 이 경기에 전반 게임 떴을 거야. 그럼 전반 게임 뜨면 이 경기는 5이닝 전반 피츠버그 승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니면 언더.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경기는 이제 배팅하기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격 데이터와 최근 단기 타격 데이터와 함께 그 다음에 투수의 이제 이 잠재적 가치를 따지면은 피츠버그 승이 맞아요. 근데 폴스킨스가 6회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과 아르게티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르게티는 오히려 7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그 말씀드렸던 닉 마르티네즈 얘기를 했었죠. 이 득점권 상황에서의 결과가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폴스킨스가 이번 시즌 득점권에서 3할 4푼 4리의 피안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아르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득점권 피안타율이 8푼 7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절대로 피츠버그 승 갈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불펜에서도 어차피 자원이 여기가 없다면 여기는 이제 성적이 안 좋아. 여기는 킹이라는 자원이 있으니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면 폴스킨스의 득점권 상황에서 안 좋은 점과 그 다음에 6회 무너지는 양상 이런 것들은 아르게티보다 오히려 안정감에서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승패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휴스턴 역배승도 생각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아르게티의 득점권 관리 능력과 폴스킨스가 그래도 1회만 넘기면 6회에 자신의 승리를 놓치는 오판으로 인한 실점이 있을지언정 대량 실점은 좀 없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이 경기의 총체적인 점수 구간이 5점 내지 6점 정도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 언더는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저도 이 경기가 그냥 무조건 그냥 언더 개꿀 이런 경기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 이미 폴스킨스의 데이터가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LA 인저스 대 콜로라도. 이건 뭐 수입 봐야죠. 네, LA 인저스가 오늘 정배받았는데 콜로라도 수입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유래나 나오는데 오늘 LA 인저스 투수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이 로드리게스의 공을 치는 걸 이미 제가 오늘 본 순간 이거는 뭐 콜로라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레나 로드리게스보다 한 2마일 정도 빠른 100마일 정도의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근데 오늘 로드리게스 볼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홈런 3방 포함 안타 가지고 개그치 박살이 났어요. 오늘 그 진기 명기가 또 나왔죠. LA 인저스의 이 그 우익수였었던 아델의 대가리 모자 창을 맞고 공이 담장 그 옐로우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슈퍼 마리오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딱 공이 몸을 때린 다음에 그게 노바운드, 그러니까 이제 바운드가 땅에 안 된 채 인플레이 상황에서 그대로 담장으로 넘어갔어요. 선수 야수의 몸을 맞고 담장을 넘어갔는데 그 판정은 규정상 홈런이에요. 그래서 그게 홈런이 돼가지고 7대 0에서 8대 0이 되는 터지는 경기 양상을 또 보셨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지금 콜로라도 타선이 매서워요. 지금 쿠어스 필드에서 이 타격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콜로라도이고, LA 인저스는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좀 들어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스가나가 잘 던지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로렌젠이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로렌젠의 구위 자체만 평가를 해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로렌젠이 이전에보다 확실히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 97마일이 찍히는 로렌젠의 공은 확실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로렌젠이 4패 박으면서 8.87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애리조나, 그 다음에 뉴욕 매츠 상대로 한번 개털렸던 게 치명적이었어요. 오늘 경기 LA 인저스는 그들과의 타격의 궤는 조금 달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로렌젠이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이 7.22의 ERA 대비해서 이번 시즌 XERA 값은 5점대 수준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거 생각하면 오버 양상 속에서 콜로라도가 이 바람을 또 활용한다면 우레나 내리고 불펜 털고 하면